재밌는 방송 잔매거진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매거진 2부 첫 코너는요. 성공취업 전략을 위한 성공 ABC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따라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 명절 잘 보내시고. 예, 명절 때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어떤 낙으로 사시게요, 이제? 이제 또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열심히 야, 역시 프로세요. 네. 어떤 낙으로 사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분들은 다음 구정 바라거든요. 네, 아니면 낙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하반기 데. 공채 얘기하시는 당신은 프로 후후후 재미없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의 공채 전략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20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항공사이자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좋은 항공사로 미래 고객인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국제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하반기 공채를 준비했습니다. 네. 브라보. 현재 그렇군요. 대한항공은 국제선 인턴 객실 승무원 공채를 10월 7일까지, 그 다음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10월 11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네, 승무원과 신입 공채 진행 지금 공고 자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은 승무원이 10월 7일, 신입사원이 11일까지로 좀 다르고요. 네.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원 자격이 승무원 공채와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상이합니다. 이 승무원 공채의 경우는 근무 특성상 좀 제한이 또 있고요. 먼저 이 승무원 공채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학사 이상, 그리고 4년제 대학의 경우는 3학년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토익이 550점, 그 다음에 신장이 162cm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졸 신입사원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졸 신입사원은 일반직과 기술직, 전산직, 시설직으로 구분돼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전공이 제한이 있고요. 네. 이 경우는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그 시설직 설계 파트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어 지원 자격 제한이 있는데 토익이 750점, 탭스가 630점, 그다음에 IBT가 87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승무원과 지상직 신입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직 지원 전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익 한 750점 이상은 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전형 일정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승무원 공채와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조금 전형 방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단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소개서 중심의 서류 전형을 진행한 후에 해당 외국어 분야의 지원자의 경우는 제2외국어 구술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네. 동시에 개별 PT, 집단 토론, 개별 역량 면접으로 구성된 1차 실무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칼사트라고 불리는 인성과 직무 능력 검사가 실시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종 영어 구술 테스트와 인성 면접 중심의 임원 면접을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구술 테스트가 있군요. 이 토익 점수만 잘 나왔다고 신청했다가 이 회화에서 감점 당하지 않게 회화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승무원을 뽑는데 체력 검사, 수영 테스트까지 하는 줄 몰랐는데요. 이 뭐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경우인가요? 네, 굉장히 승무원은 무서운데.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승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네. 항공의 특성상 육지보다는 바다 항공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돌발 상황이 생겨나지 않는 게 우선 아이, 그럼요. 중요한데요. 예, 또 수영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이 이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기소개서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대한항공의 인재상 알면 또 도움이 그렇죠. 되겠죠? 알려주시죠. 예, 대한항공은 특히 최근에 경납고에서 스타리그 결승전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래핑 비행기를 하는 등 기발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좀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복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면 그 대한항공의 인재상의 같은 경우는 4가지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진취적인 성향이라든지 국제적인 감각, 서비스 정신, 성실한 조직원의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국제적 감각과 서비스 정신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경험이나 강점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한 2019년에 매출 25조, 국제항공 여객투성 10위권 내에, 그다음에 화물수송 15년 연속 1위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본인 스스로도 일상적인 노력이 아니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네. 특히 또 대한항공은 국적사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심볼의 의미라든지 대한항공의 뉴스,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사전 합수하신 게 우선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는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의 뭐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 보시고,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거 안 알려드립니다. 네. 뭐 남들 다 아는 거. 뭐 알려주실 저희 건가요? 심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이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대한항공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마크의 경우는 그 지금의 태극 마크가 아니고 창공을
상징하는 원, 그리고 그 안에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고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 마크는 민항 10주년 되던 1975년 5월에 변경이 검토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항공기 외장 전문업체 에카2로부터 새로운 안을 접수했으나 좀 맞지 않았고요. 네. 그해 84년에 보잉사를 통해서 항공기 외장이나 마크 로고 타입 변경을 협의를 했고 네. 수차례 수정하고 보완하는 후에 84년에 지금의 태극 마크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심볼이나 마크에 이렇게 네.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79년에 처음 검토돼서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결정이 됐군요. 대한항공에 입사하려면 그래도 이런 히스토리를 좀 많이 그럼요. 다 알고 있어야 뭐 돌발 질문에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볼이 상징하는 의미, 뭐 태극문이 어떤 네. 의미가 더 들어있나요? 국적기로 이미지에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태극 문양을 응용했습니다. 실제 적색과 청색을 조화시킴으로써 좀 다이나믹한 힘을 표현했고요. 네. 그리고 적색과 청색 사이에 있는 흰색은 프로펠러의 회전 이미지를 형상한 것으로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이라든지 무한 창공을 도전하는 의지를 형상한 겁니다. 또한 항공기 외장의 기조색인 담청색은 무궁한 미래와 창공을 상징하며 이 기조색을 바치고 있는 중앙부의 은백색, 그 다음에 항공기 하부의 동체의 백색은 무궁한 발전과 실현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마크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김포공항에 계류해 있는 대한항공의 태극 마크를 본 분들은 많은 찬사를 보냈고요. 기존의 네. 고니 무늬는 너무 좀 국적사 항공사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좀 약한 이미지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새로운 태극 마크를 채택하면서 국적사 항공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예, 정말 이거 면접 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닌데요. 네. 이 자축하는 의미로 좀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혼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을 칭찬해 주셔야죠 또. 어쨌든 소장님도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는 식구니까요. 네, 네, 이 태극 무늬는 적색, 청색은 이 다이나믹, 그 사이로 흰색은 프로펠러의 회전 이미지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실 승무원 공채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세밀한 경험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회사의 정보나 뉴스, 홈페이지에 대한 사전 학습은 우선돼야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경험이나 본인의 강점을 맞게끔 간접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원자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비스 직종의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어학연수에 대한 단순한 논리를 기술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독특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원 동기에서는 흔히 대부분들이 개인적인 항공사의 탑승 느낌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은 좀 피하시고요.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를 벗어난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려면 대한항공을 한 번쯤은 또 타보셨어야 되겠네요. 예. 대한항공은 영어 구술 면접도 보고 또 다양한 형태로 면접을 진행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또 만만치가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골치를 아파하고 계시는데 면접 전형 자세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보시고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죠. 네, 화면에 보여주실 건데 면접의 형태가 조금 많이 다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2외국어 구술이라든지 각종 PT, 뭐 영어 구술 많기 때문에 가장 지원자들이 준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1차 면접에서 세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영어 구술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별 PT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1차 네. 면접인데 실제 이거는 3분 동안 자기를 피하라는 면접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대한항공 특성은 칼같이 종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준비하실 때 연습 시간을 정규 시간보다 15초 정도 짧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별 PT는 석사학위 지원자의 경우는 개인 소개가 아니고 본인의 5분 동안의 대학원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거 주요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시고 본인만의 역할과 노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과를 명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본인의 장점과 노하우를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집단 토론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병역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입학제, 군 가산점 등의 시사 이슈 문제와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슈들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찬반 의견을 본인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서류 발표와 동시에 조별 구성 인원이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조언을 찾으셔가지고
면접 스터디를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세 번째는 개별 역량 면접입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한 10명 이상의 지원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모든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못 받아서 했다고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아쉬울 것 예. 같아요. 자기소개 중심과 업무 상황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질문뿐만 아니고 네. 대한항공의 CRM 전략,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개선점, 고객으로서 느낀 점에 대한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 사항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영어 구술 테스트입니다. 이 최종 면접의 일환인데요. 원어민 3에서 5명 정도의 면접관으로 진행되고 5분이나 10분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현학적 표현보다는 쉽고 기본적인 표현, 구조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차이, 고객과 서비스의 개념 등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리 영어로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 이거 그렇군요. 영어 구술 테스트 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원어민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면접관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딱딱한 자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영어를 또박또박 말하신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원어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될까요? 잘 못해도 좀 내추럴하게 대화하시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점수를 더 제가 많이 잘하는 받으실 영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 뭐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이거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또 하나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네. 이 칼사트. 어. 이 대한항공 직무 적성 검사인가요? 칼사트? 예, 칼사트는 2006년에 도입한 실제 인성 적성 검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는 1차와 2차 면접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다른 그룹과 달리 당락에는 좀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다만 2차 면접의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유형은 다른 그룹의 유사한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요. 항상 인적성 검사의 특성상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좀 준비를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문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당락에는 큰 연관이 없다고는 하셨지만요. 네. 그래도 사전에 문제 유형 파악이나 시간 관리를 미리 잘 배열을 해두시면은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공채 전략의 핵심 포인트 늘 놓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뭐죠? 포인트. 포인트. 요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짚어주시죠. 예, 세 가지를 또 오늘 정리했는데요. 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한항공에서 여러 면접이라든지 이런 외국어 구사한 능력과 함께 본인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네.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좀 미리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스펙을 뛰어넘을 면접에 좀 올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인사 담당자의 경우는 서류 전형, 실무 면접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에서 직접 사람을 보고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최종 면접인의 대상이 최종 합격자의 10배수 정도 된다는 얘기를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면접에 중점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면접의 유형에 조금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에는 대한항공의 가장 큰 이슈는 서비스와 고객이 대한항공의 존재 가치이자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항공산업에서 의미,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차별적인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한항공의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본인의 아이디어를 같이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면접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거의 많은 수를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는 언니한테 승무원복 빌려가지고요. 네. 이렇게 다 대한항공 승무원복 입고 가서 면접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좀 오버가 오버인가요? 아닌가. 네. 전 왜 늘 인생이 오버죠? 뭐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영화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분이 경찰 옷을 네. 경찰관 역할에서 경찰 옷을 빌려서 입고 네. 가서 오디션을 봤대요. 결과가 어땠나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잡혀갈 뻔했죠. 경찰 사칭 뭐 이런 거 한다고. 앞에 진짜 경찰이 와 있더래요. 네. 당신이 누구냐고. 일그. 중간까지만 네, 하시죠. 그런가요? 네. 어쨌든 대한항공 오늘 이 TV 프로그램 보시는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합격이라고 저는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대한항공 하반기 신입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